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감염 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6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지난달에 해외여행, 그러니까 태국을 갔다 와서 감염이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여행 돌아온 지가 지금 한 일주일여 정도 됐는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정확히 밝혀진 거는 없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현재 보면 이미 이제 보건당국 역학조사관이 아마 지금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경로가 그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을 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로 이제 한국에서 돌아올 때 태국 공항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국내 이미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 전파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을 보면 주로 지금 이제 광주, 전라도 광주죠? 예. 그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다른 환자를 보면 그쪽하고는 좀 동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태국에 또 이미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감염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역학 조사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로도 넓어져야 될 상황도 있었고 실제로 옛날에 2015년 메르스 때는 환자가 유입됐을 때는 우리가 국내 역학조사관이 중동에 가서 현지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태국에서 옮겨온 게 맞다면은 뭐 최근에 1, 2주 사이에 태국으로 추가로 여행을 다녀온 네.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걱정을 우선 해야 됩니다. 불안보다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가장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우한, 네. 그다음에 폭넓어서 후베이성, 그다음에 중국 전역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경계심이 굉장히 가득한데 예. 사실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 퍼져나간 다른 나라들 이미 이제 30여 개국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두세 명에서 많게는 뭐 10명까지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뭐 희박하죠. 희박한데 지금 태국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환자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보건당국에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말고도 열대지방 가면 댕기열이나 이런 데 있고 아마 아프리카 가시면 황열이라는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것도 있는데 신종 코로나를 떠나서 다른 질병도 치명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갈 때는 필히 그 자기가 가려는 나라에 어떤 그 감염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시고 특히 이참에는 필히 이제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손하고 자기의 접촉면이 닿는 코나 입 이런 쪽에 이제 마스크겠죠. 그리고 예. 감염 주의를 잘 하면서 굳이 다녀오셔야 한다면 그 필히 그런 쪽으로 자기 개인 예방 수칙을 지켜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16번째 확진자가 뭐 다행히 보건당국에서는 위중하진 않고 상태가 안정적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태국을 갔다 와서 오한 증상, 그러니까 열이 나고 해서 처음 찾았던 곳이 광주의 네. 중형 병원입니다. 이게 선별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을 갔다가 거쳤던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병원을 뭐 지금 소독을 한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나 이용객들한테는 상당히 좀 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방역을 하면 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선 방역은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선 이제 효과에 앞서서 동시간대에 해당 환자 16번 환자와 같이 머물렀을 수가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16번 환자가 언제 병원이 2개죠. 그래서 언제 머물렀는지 시간을 국민들한테 빨리 그쪽 지역에 알려서 아마 예약 시스템하고 있으니까 알릴 겁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주소지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들한테 알려서 당시에 그 시간대에 갔던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나 격리를 하고 또 가족들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병원의 감염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 거냐하고 관계가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하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물어보면 24시간 정도면 자연 상태에서 사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 천이나 이런 데 우리에서 기침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천 같은 데서는 통상적으로 특히 휴지에서는 미국 CDC에 따르면 15분 정도면 스스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놔둬도 되는 데다가 아마 굉장히 지금 이 얼러트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깔끔하게 소독을 할 겁니다. 이 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는 사실 균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세균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참에 깨끗이 소독해서 병원 입장에서 보면 깔끔히 소독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호소력 있게 다가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도 예. 그걸 믿으시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이분이 19일에 입국을 하셨고 25일에 우한 증상을 느껴서 2월 3일에 격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25일에 우한 증상을 느낀 이후로는 격리 조치가 다들 될 텐데 그 이후에 접촉자분들은 네. 19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사실 증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접촉하신 분들도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지금 무증상 감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왕설래가 많아서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보건당국에서도 이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증상이라면 기침이나 뭐 자기가 오한이나 이를 느끼기 전에 감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옮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그런 예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런 방역이나 보건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 기간 증상이 나타나기 전 기간도 공개가 되면 접촉했던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우선 좋고요. 그게 이제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감염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을 때 옆에 타신 분들부터 다 격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보건당국에서 조치를 빨리 해서 지금 밀접 접촉자, 그다음에 일상 접촉자, 보통 이제 밀접은 뭐 2m 이내, 일상은 이제 좀 더 떨어진 데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자가격리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이제 아마 집중을 하면 뭐 방역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는 예. 같습니다. 이 16번째 환자가요. 그 과거에 뭐 폐 관련 그 질환을 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체계와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건강 상태와도 연관이 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분의 과거 앓았던 그런 병력이 실제 감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2015년을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대부분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예. 거죠. 원래 몸이 좀 아팠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 체계가 일반인보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겠죠. 예.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합병증 유방에서 폐렴 유발되고 근데 일반인들은 뭐 거뜬하죠. 네. 그래서 면역력이 취약하신 분, 뭐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성이 커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당연히 약해지고 그다음에 똑같은 젊은 분들이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봐도 감기 좀 잘 옮는다. 약간 골골. 네, 골골 예. 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평시에 이런 때는 다른 때보다 스스로 몸을 주의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외부 공중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밀집된 지역이나 뭐 이런 산책하는 데는 관계 없습니다. 예.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밀집된 지역이나 이 신종 코로나 말고라도 독감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좀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분들은 사실 평소에도 기침도 뭐 잔기침도 많고 네, 네. 잘 아프고 이렇다 보면은 뭔가 원래 아팠던 부분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들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구분이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코로나 계열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을 했던 게
메르스라는 게 그다음에 사스라는 거 2009년 메르스는 이제 한국에 2015년 들어왔는데 특별히 변종이 돼서 이른바 사스 같은 경우 박쥐에서 왔고 메르스는 이제 우리 낙타, 예. 이렇게 이제 동물과 사람이 계속 겹쳐가다 보면 뮤테이션이라는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람에게는 생소한 거니까 몸이 이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크게 무너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증상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게 하나 본 거 29일자 네. 란셋이라는 그 제가 하나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란셋은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있는 학술지입니다. 국제 수제 보면 이 메르스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한 83%가 기본적으로 열을 동반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또 80%가 이 기침이 있고 그다음에 또 31% 이게 숫자는 약 중복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침도 하고 열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31%는 호흡곤란 또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근육통 나머지 이제 인후통 설사 감기 독감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이거를 메르스다, 코로나다, 감기다, 또 인플루엔자다 이걸 네.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가 왔을 때 기침 쿨룩쿨룩 하면 물어보는 게 어디 해외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이걸 물어봐야 그러면 중동에서 갔다 오면 이거 메르스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고 중국 후베이에서 왔으면 신종 코로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일단 증상만으로는 확실히 처음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치사율과 그리고 감염됐을 때 확대 감염 재생산 수를 나타낸 이렇게 메르스, 사스, 감기, 네.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저 그래프 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떨어지고요. 감기에 비해서는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 그래픽상? 네, 저기 지금 보시면 Y축이라고 그러죠. 예. Y축은 치사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환자가 100명이 생겼다. 근데 100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치사율이 100이고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면 1이라는 게 보일 텐데 Y축에 예. 1은 네. 100명이 걸리셔서 한 명이 돌아가셨다. 그럼 네. 1%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르스 보시면은 메르스가 10과 50 사이에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메르스가 40%가 치사율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186명이 환자가 생겨서 38명이 돌아가셔서 20%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옆에 보시면 메르스보다는 약간 낮게 돼 있는데 사스라고 있는데 이건 2009년에 8,000명이 걸리셔서 네. 800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5명에서 10명, 그러니까 네. 치사율 5에서 10% 사이에 걸쳐 있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저 분황선 박스는 뭐냐 하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저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현재 보면 지금 그 국제적으로 아마 2만 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예. 돌아가신 분도 지금 한 몇 명이 되나? 한 400명 정도? 예.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420명 중국에서만 이제 그렇 정도 네. 그렇습니다. 사망을 그래서 했다고 그걸 합니다. 나눠보면 한 2% 초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스보다는 훨씬 낮고 네. 밑에 보면 저 줄 X축에 감기가 있는데 감기가 0.1% 정도에 머무릅니다. 0.1에서 0.3. 그러니까 감기보다는 훨씬 위험하고 사스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X축 얘기를 했으니까 X축 얘기를 보면은 X축은 전파 속도입니다. 그래서 1, 5 돼 있는 게 뭐냐면 1이라는 건 뭐냐면 R0라는 게 약간 어려우신데 1이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 감염시킨다는 거고요. 예. 5면은 한 사람이 5명, 5명이 25명, 25명이 전파가 75명. 얼마나 그 급속도로 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악셀에다 거네요. 박는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 치사율 Y축에도 붙고 X축에도 붙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신종 코로나는 다행히 속도는 메르스나 이런 것보다는 빠르지만 치사율은 낮다는 측면에서 많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게 맞다면 많이 번지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중 치료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열이 나면 열 관련된 약을 주고 뭐
근육통이 있으면 근육통 관련 약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를 투약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뭐 보도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네. 과연 진실일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보면 태국에서도 인플루엔자를 이른바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와 그다음 HIV 항바이러스를 같이 투여를 했더니 예. 환자가 24시간 만에 양성이 음성으로 전환됐다는 케이스가 있고요. 예. 이번에 지금 2번 환자도 퇴원을 지금 이제 곧 준비를 두고 있는데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HIV 항바이러스를 썼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의 이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격의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치료제 만드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 예. 써보고 이거 써보고 이거 써봤더니 이게 좀 낫구나. 그러면서 이제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에이즈 치료제라고 해서 다른 데 맞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은 다르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호흡기 증후군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관련 그런 질병들이 비슷한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통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료제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 속의 예방법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요즘에 문 손잡이 같은 거나 네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 이런 게 참 무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교수님 느끼기에도 이런 거 만지고 나면 손을 잘 씻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여기 우리 연합뉴스 TV 예.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 3층을 이걸로 눌렀습니다. 손등으로요? 네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네. 누르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이제 저는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평소에도요? 네, 평소에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엄청난 건강 염려증자도 아닌데 지금 이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독감도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기침을 취해서 이렇게 묻으면 바닥에 묻거나 뭐 엘리베이터 버튼에 기침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했다 손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24시간 내에는 그 대부분 사멸을 합니다. 예. 특히 이런 바닥에는 좀 오래 살지만 천 같은 데는 네. 그래서 그냥 놔둬도 뭐 어떤 사람은 3-4시간 얘기하는데 이게 딱 그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3-4시간, 12시간이면 이제 사멸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인 자가 엘리베이터에 뱉어를 기침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했다면 자기 손으로 손에 하고. 해서 자기 의식적이지가 않고 눌렀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옮을 것 같으면 그래서 눌렀을 때 바로 뒷사람이 그거 눌러서 이게 호흡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로 이렇게 들여 마셔줘야 됩니다. 걸리려면. 네. 근데 환자가 누르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본인이 손도 자주 씻고 개인위생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스스로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엘리베이터는 그렇다 쳐도 일단 대중 목욕탕이나 네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땀이나 침이 수시로 분비가 되고 수시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이용을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땀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고요. 네. 호흡기를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침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고 해서 땀이 혹시라도 환자가 가더라도 땀이 많이 나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거 아니고 기침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물 특히 뜨거운 물 같은 데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네.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수영장이라도 그 물에 일부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본인이 마셔서 코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말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환자가 네. 수영장에 가서 기침을 나면서 수영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너무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